안녕하세요. 이제 3주 차가 됐습니다. 벌써 3주 차예요. 벌써. 이제 3주 차고 11월이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12월 달이 돌아서면 금방 새해가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내가 오늘 할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도 딱 보니까 7시 되니까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거의 다 들어오시네요. 이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라이브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내용이 좀 생소한 내용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세법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이제 테마 7번 해가지고 서류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서류의 송달 테마 7번. 그러면 테마 7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지금 테마 1번부터 6번까지 납세 소멸 사유까지 그 강의를 아직 안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앞부분 조세 총론 앞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꼭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세 총론 같은 경우는 앞쪽의 내용을 설명을 안 들으시면 이제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를 이제 우리 강의를 할 때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연결을 해야 돼요. 총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총칙이 잘 안 되면은 뒷부분하고 연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관이 없는데 그 테마 1번부터 테마 6번까지는 꼭 좀 들으셔야 돼요. 테마 6번까지. 그래서 테마 7번, 8번, 9번은 이건 특수사항이에요. 이건 특이사항이라 이런 부분은 뒤쪽하고 많이 연결은 잘 안 돼요. 이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전번 주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도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벌써 시작 지금 딱 맞춰 들어왔네 하고 막 이렇게 시간 딱 맞춰서 오신 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진짜 힘들으시는 거예요. 집에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집에 가서 뭐 하고 처음 하시고 나서 강의 들으려고 이 시간을 엄청나게 빨리 서두르신대요. 그래서 7시 되면 딱 나는 이제 강의 들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건들지 마라.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컴퓨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라이브를 TV 큰 화면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집에서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은 큰 화면으로 연결해가지고 다른 분들 다 내보내버리고 내가 혼자 텔레비전 보고 계시면 돼. 텔레비전에서 혼자 하면 모니터 그러면 훨씬 크게 나오니까 학원 강의실하고 똑같이 아마 분위기가 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연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제 테마 7번부터 한번 가보죠. 그럼 교재 3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서류에 송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먼저 이제 서류는 알겠죠. 서류는 뭔지 알죠.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는 서류. 그럼 고지서 같은 거. 이 송달. 이제 송달이라는 단어는 송달이라는 것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보낸다 이렇게. 그럼 제 말을 멀리 있는 분에게 보낼 때는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했던가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송신기 보내는 거. 그래서 이게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송달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서류를 보내가지고 그 서류를 그 사람에게 도착하게 해주겠다. 이 서류를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낼 때 어디에다가 보내주면 되냐? 자, 어디에다가 보내주면 되는가? 송달 장소가 서류를 전달해주는 장소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된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가요? 그 사람에게. 자, 그럼 이제 송달 장소는 이걸 민법을 배우려면 조금은 알으셔야 돼요. 송달 장소는 송달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달해야 되니까
이런 걸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국민들 손에 도착을 해야 돼요. 정부가 우리에게 보낼 때는 서류가 우리에게 도달해야 돼요. 우리 집에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주고 와야 된가요? 그냥 보내면 된가요? 보내면 돼. 우리 국민들은 보내면 돼. 보내면 돼요. 그런데 보내면 되는데, 그런데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도착을 해야 돼. 도달을 해야 돼요. 그 장소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정부에게 보낼 때는 만약에 제가 김포시청에다 갖다 줘야 될 서류가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김포시청이 아니라 다른 데다 갖다 줬어. 그래도 나는 하자 있는가 하자 없는가요? 왜 없는가요? 보냈으니까. 그런데 정부가 나한테 보낼 서류를 옆집에다 갖다 줬으면 이건 제대로 보냈는가 잘못 보냈는가? 잘못 보냈죠. 이제 아시겠죠? 예, 그 논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낼 때는 도달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 내 손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보낼 때는 보내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에게 보낼 때는 도달주의가 되는가요? 발신주의가 되는가? 그렇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보내면 되는 주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도착하게 해줘야 되고, 요 차이예요. 그럼 이제 송달 장소를 이제 내가 제가 이제 김포 세무 공무원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이제 김포시 이제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고, 그럼 제가 서류를 보낼 때 보내려고 했더니 한 분이 잠깐만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서류를 보내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오고 월요일 날 서류가 도착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오늘 토요일 날 이사 간다니까요. 제가 이사를 가니까 금요일 날 이제 이삿짐을 싸서 토요일 날 이사를 가버리니까 월요일 날이면 내가 거기 안 살아요. 그쪽으로 도착하면 내가 못 받으니까 새로운 주소로 좀 보내주세요 하고 내가 신청을 하면 상대방 세무공무원은 아니요 안 돼요. 지금 여기 기록된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야 된가? 네 알았어요. 그래야 된가? 왜 네 알았어요. 그래야 된가? 그렇죠.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받을 장소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여기다 좀 갖다 주세요 하고 신고하면 보내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줘야 된가? 그렇죠. 신고된 장소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도달주의라는 거 생각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네 그래야 되는가? 나 그렇게 못해 그래야 되는가? 네 갖다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왜?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알면 모든 걸 싹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2번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2번이 그 2번은 뭐냐면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혹시 이제 처음에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 개념 안 들으신 분이 있어서 설명할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지금 약속을 했죠. 우리 야간에 스마트 패스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36회 몇 프로 합격하기로 돼 있는가? 100% 합격하기로 지금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무슨 책임을 물어서? 연대 책임을 물어서. 그게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연대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제가 세무공무원이요. 그럼 세무공무원인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고지서를 똑같이 줘야 되는가요? 한 사람에게만 줘버리면 되겠는가? 똑같이 줘야 돼. 왜? 책임을 똑같이 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납세 고지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둘 중에 중요한 건 일반적인 게 중요하겠는가요? 납세 고지서가 중요하겠는가? 납세 고지서. 세금 고지서. 일반적인 서류 같은 경우는 안 중요한 서류는 모두에게 줘가지고 다 주겠는가? 그냥 대표자에게 줘버리면 되겠는가? 대표자. 그렇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서류는 대표자를 명의, 이 명의인이란 말은 뭐냐면 이 전체 중에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해서 그 사람한테만 그냥 줘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중요한 건 대표자에게, 중요한 건 대표자만 받아야 된다.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모두.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납세 고지서는, 고지서 납세 고지는 연대 납세의무자, 야, 모두 여기다 동그라미 쓸게. 자, 모두. 자, 납세 고지서는 모두예요. 모두에게 어떻게 송달하는 이야기인가? 각각. 그러면 똑같은 고지서를 한 사람한테 주라는 이야기인가? 모두에게 주라는 이야기인가? 모두에게 주라. 예를 들어서 제가 고지서 1,000만 원짜리 고지서를 보내려면 1,000만 원을 쪼개 가지고 보내라는 이야기. 1,000만 원짜리를 모두에게 주라는 이야기인가? 1,000만 원짜리를 모두에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시험 문제는 1,000만 원짜리 똑같은 고지서를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보냈어.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제일 앞에 계셔가지고 제일 앞에서 고지서 떡 날라오니까 어이구 그러고 갖다 내버렸어. 1,000만 원 내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1,000만 원을 낼 필요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연대 책임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연대 책임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버리면 나머지 연대 납세의무자는 전체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다 내도 되는 거. 이게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됐을 때 고지서가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고지서가 하면 먼저 내는 게 좋은 일인가요?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된가요? 그럼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버텨야 돼. 어떻게든 버티고 상대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다. 그러면 다른 형제가 집에 와서 전화로 물어보면 혹시 집에 고지서 왔냐? 그럼 왔다 해야 돼? 안 왔다 해야 되는가? 안 왔다 그래야 돼.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안 왔는데 낼 사람만 왔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게 만들어야 돼. 그거 안 내면 막 벌칙도 많다는 세다던데 막 그러면 협박을 해 막. 예? 언제까지 꼭 내야 되던데 안 내면 그거 큰일 난다는데 막 통장 압류도 하고 막 그런다던데 막 이렇게 협박을 해야 돼. 그럼 얼른 낼 수밖에 없어. 딱 내고 나면 얼른 찢어버리면 돼. 그렇죠? 그 사람이 냈으니까 내 고지서는 이제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전 기출문제.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연대 납세의무자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납부를 했을 때 나머지 연대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이걸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걸 통으로 애운다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말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버리셔야 돼. 그러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안 중요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보내라. 그냥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된다. 한 명.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대표자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없잖아요. 대표자 없으니까 대표자가 없으면 모두에게 보내야 된가? 그냥 그래도 한 사람에게 주면 된가? 그래도 한 사람. 그러잖아. 대표자 없으면 딱 봐가지고 제일 만만한 사람 잠깐만 이거 가져가세요. 이러면 돼. 상관없어. 자, 대표자를 했으니까 봐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는 그중에 뭐하기 유리한 자. 징수하기 유리한 자 그 사람은 제가 뭐라고 썼는가요? 그렇죠. 만만한 자 그랬잖아요. 제일 만만한 자.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반장이 있으면 선생님이 반장아 일로 와봐라. 이것 좀 전달해 주라. 그러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가?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장이 없으면 반에 가서 누구 한 명 오라게라 그런가요? 아니면 반장 오라게라 그런가? 누구 한 명 오라게라 그러죠. 그냥 제일 만만한 놈 오라게라 그런 거예요. 교무실에 너 누구 부른다 그러면 네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지하고 기말고사 시험지는 반장아 너만 가져가라 그런가? 모두 줘야 된가? 모두. 그 시험지가 고지서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시험지는 중요한 서류다, 안 중요한 서류다? 중요한 서류니까 똑같은 시험지를 모두에게 줘야 된가요? 다른 시험지를 줘야 된가? 똑같은 시험지를 모두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는 거 이제 찾아냈어. 그럼 다시 한번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가 중요한 서류였을 때는 모두에게 줘라, 대표자에게 줘라. 모두에게. 안 중요한 것은 대표자에게만 주시면 됩니다. 자, 끝났어. 자, 끝났어요. 이제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자, 이제 세법은 정부가 유리하게 법을 만들었다겠는가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했는가요? 정부에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정부가 서류를 보내려면 그 사람을 찾아다녀야죠.
일일이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갖다 주고 도달하게 만들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줘야 돼. 그런데 혹시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한테 줘버리면 속 편하겠는가 안 편하겠는가? 편하겠죠. 그럼 그래요.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한테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한 거예요. 그러면 상속 재산의 관리인이 있으면 상속인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줘야 되는가? 관리인에게 줘버리면 되는가? 관리인에게. 똑같아요. 관리인이 있으면 무조건 관리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관리인이 있으면 그냥 관리인에게 줘버리시면 돼. 그러면 이제 4번 여기 앞에다 개정하고 쓰세요. 이제 4번이 내년부터 개정이 돼요. 내년부터 이제 4번은 이제 수감자인 경우, 수감이 뭔가요? 은팔찌 차신 분, 은팔찌 하나만 찬 게 아니라 쌍팔찌로 차신 분, 수감되신 분. 자, 수감됐어요. 자, 수감됐으면 그 사람은 세금 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왜 못 내요? 내죠. 아니, 수감됐다고 해서 뭘 세금을 못 내요? 다 내죠. 그런데 정부가 서류를 보낼 때는 무슨 주의 그랬는가? 도달주의. 그럼 수감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려면, 서류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는가? 그래요. 맞았어요. 교도소로 보내는 거예요. 교도소로 보내려면 그 교정시설의 장이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여기다 송달하면 돼.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감된 장소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감된 장소에 보내주는데 그 사람 명의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명이 아니라 그 장소의 대표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경찰서장에게 이쪽 명의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수감된 장소에게 그 사람 명의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수감자에게는 그 사람 명의로 가는 게 아니라 교정시설, 교도소 장 또는 경찰서 장에게 송달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내년부터 신설이 돼. 요 부분이 신설돼요. 서류 송달에서. 이제 서류 송달의 이제 방법을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서류의 송달의 방법은 서류를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이제 세무 공무원이 이 서류를 손에 들고 직접 들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교부 송달이라고 그래요. 교부. 시험지를 교부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교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주는가요? 아서 가져가라 그런가? 다니면서 나눠주죠. 그게 교부 송달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직접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요걸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걸 교부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교부 송달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된가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부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할 장소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뭐 해주면서 건네줌으로써.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건네줬으니까 그 사람 손에 뭐 했다는 얘기인가? 도달했죠. 받을 사람이 받을 장소에서 그 사람 손에다가 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손에다 집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서류 가져오신 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물어보던가요? 오, 다 아시네요? 이름. 혹시 본인 맞으신가요? 본인 맞으신 거 확인하죠. 그럼 확인하면 본인이라 하면 전달해 주죠. 그리고 거기다 뭐 하라는가? 사인하세요. 그러죠. 자, 됐어 이제. 그런데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이게요. 송달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송달을 받을 사람이요. 제가 송달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학원에 금요일 날은 제가 김포 학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금요일 날 제가 김포 학원에 있어. 그런데 세무 공무원이 우연히 김포 학원에 왔다가 나를 보내. 잠깐만. 지금 서울 사시는데 왜 여기 있어요? 저 오늘 강의가 있어서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서류 제가 서울로 갖다 줄래, 집으로 대구로 갖다 줄라 했는데 여기서 만났으니까 여기서 좀 받으실래요? 물어봤어. 그럼 제가 주세요 그러겠는가요? 아니요, 집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겠는가? 제가 씩 웃으면서 저요, 오늘 저녁에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이잖아요, 제가 집에 갈 때 그냥 가겠는가요? 또 어디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분실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갖다 놓으세요. 그럼 제가 거절했는가요? 거절 안 했는가? 거절했죠.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나한테 준다. 그럼 제대로 됐다, 잘못됐다? 왜 잘못됐다?
그렇죠. 알았네요. 장소가 달랐으니까 도달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면 나중에 민법 다 풀 수 있어요. 장소가 달랐잖아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집에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다른 장소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다른 장소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원래 주문 안 돼. 원래 다른 장소에서는 주문 안 되고 그 장소에 가서 줘야 되는데 다른 데서 만났더라도 그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제가 받을 사람이에요. 제가 서류를 받을 사람인데 제 배우자가 우연히 세무서를 방문했어요. 제 배우자가 우연히 세무서를 갔는데 세무공무원이 잠깐만요. 혹시 아저씨 집에 있는가요? 아니요, 집에 없는데. 그러면 이 서류를 제가 대구로 전달해 주러 가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받으실래요? 여기서 받아서 집에다 전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주세요. 네, 주세요. 받았어. 오다가 전철에 놓고 와버렸네. 그러면 그 책임은 세무공무원이셔야 되는가? 내 배우자가 져야 되는가? 세무공무원이셔야 돼. 왜? 세무공무원이 나한테 줬는가? 다른 사람한테 줬는가? 자, 잘 보세요.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그러면 내가 다른 장소에서 거부하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는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나중에 서류 전달할 때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중개사 일을 하실 때 서류를 전달할 때 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다른 장소에서 전달했다 분실하면 준 사람 책임이에요. 중개사님 책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민법에서 이제 판례에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서류 송달은 왜 이걸 배우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일이 터졌을 때 이걸 누구 책임 소재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른 장소에서 거부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는 받을 수 있는가요? 받을 수 없는가요?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었을 때는 거부하지 않아도 다른 장소에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당사자 아니었을 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절대 주면 안 돼요. 당사자가 아니었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당사자는 거절하지 않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아닌 누구도 안 돼. 배우자도 안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었을 때는 반드시 그 장소에서만 받아야지 다른 장소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한번 가보죠. 동그라미 3번. 이제 3번을 보면 송달할 장소. 제가 서류 들고 그 집에 갔어. 자, 그 집에 가서 배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문 열고 나오네. 문 열고 누가 딱 나와. 그러면 제가 서류를 주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혹시 누구씨 맞나요? 물어봐. 아닌데요. 그럼 누구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저희 아버님이신데요. 그럼 제가 이제 자녀라고 예를 들어봐. 자녀인데 자녀? 그래? 그러면 아버님 집에 계세요? 그럼 아니요, 안 계신데요. 그럼 서류 줄 수 있는 거 없는가? 장소로 갔잖아요. 있어요. 장소로 갔잖아요. 그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분명히 서류를 가져오신 분이 그분 당사자가 아니라 하면 살짝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세무공무원이에요. 자, 문 열고 나오신 분이 당사자가 아니라 자녀였을 때는 제가 자녀라면 뭐 하고 있는가요?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죠. 이 사람이 멀쩡한가 멀쩡하지 않는가 훑어보는 거예요. 이 서류를 받았을 때 제대로 전달하겠는가 전달 안 하겠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걸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지를, 이 말은 법에서는 사리 분별을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멀쩡한가 확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멀쩡한 거 확인했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줄 수 없다? 줄 수 있다. 줄 수 있어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송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서류를 전달할 때 그 명의자가 아니었을 때는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든가 안 물어보든가 꼭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제가 나갔어. 제가 이제 딱 나가면서 혹시 이 송달 받으실 분하고 무슨 관계세요? 그러면 네, 제가 옆집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 송달 받을 사람하고 관계가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 그럼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안 줘. 절대 주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받는, 이거는 그냥 밑줄은 긋지 마세요. 자,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누구? 사용인, 또 종업원, 또 동거인,
동거에 같이 사는 사람, 옆집 사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친척도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가면 그냥 전달은 해줘요. 그런데 그걸 서류를 분실했을 때 책임은 준 사람 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다는 누가 받았다는 걸 사인하게 돼 있어요.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면서 사인해 가든가요? 안 하고 자기들이 하고 가버리든가요? 자기들이 하고 가버리죠. 그럼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분실해도 우리 책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법을 알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송달할 장소에 가가지고 그 당사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가족에게는 전달할 수 있다, 전달할 수 없다. 있다. 있기는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할 수 있다. 사리분별. 멀쩡한 사람에게는 줄 수 있다. 사리분별이 불가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네요. 그럼 동그라미 4번 봐 이제. 자, 동그라미 4번을 딱 갔어. 근데 4번을 보니까 그 집에 갔네. 그런데 또 보니까 멀쩡해. 멀쩡하고 이 서류를 주면 받으면 전달을 제대로 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아유 안 돼. 정당한 이유도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네. 아 이거 서류 안 받아. 오늘 저희 아버님께서요 이 세무서에서 뭔 서류 하나 올 건데 이거 받으면 오늘 집 쫓아내버린다 했어요. 나 절대 못 받겠어요.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해서 절대 못 받겠어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러겠는가? 그냥 놓고 가겠는가? 놓고 가다 분실해버리면. 자, 분명히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 했는가? 멀쩡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니까 세무공무원이 이 서류 놓고 가네요. 그러면 챙기겠는가? 안 챙기겠는가? 챙기겠죠. 멀쩡하니까 챙기겠죠. 아무리 받지 말라 했더라도 세무공무원이요 멀쩡한 사람 앞에다 놓고 가면은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세법은 정부 편이다, 납세자 편이다. 정부 편이다. 멀쩡한 사람이 받기를 거절하면 그냥 나중에 다시 온다? 두고 가버린다. 두고 가버린다. 왜? 정부 편이니까 법은. 자, 그럼요. 그 장소에 서류를 뭐 할 수 있다? 자, 둘 수 있다. 자, 봐요. 언제나 세법은, 법은 우리 국민들 편이란 이야기인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법 공부하시거나 모든 법을 공부하실 때는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살짝만 돌려보면 그게 답이 다 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송달을 뭘 하냐면 혹시 한잔 하시고 경찰서 가서 책상 위에 올라갔다가 발로 찼다가 막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은 조용히 어디다 갖다 버린가요? 옆에 있는 어디다 넣어버린가요? 유치장 속에 넣어버리죠. 거기다 접어 넣어버리죠.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집에까지 갔는데 서류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도 그 서류를 그 집에다가 두고 넣어버리고 오는가요? 그냥 가져오는가요? 넣어버리고 오죠. 넣어버리고 오는 송달을 무슨 송달이란다? 유치하게 넣어버리는 것을 유치송달. 그걸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이런 송달을. 그래서 그 장소에 둘 수 있다 이런 송달을 유치하는 송달이다. 그래서 그 장소에 취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취한다. 그래서 유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치송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 공시송달한다 이렇게 나와요. 공시송달 아니야. 이제 공시송달 따로 이제 좀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우편송달로 한번 가보죠. 우편 이제 34페이지로 보세요. 우편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서류를 들고 지금 내가 세무 공무원이 가는가요? 우체국을 통해서 가는가요? 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다 됐죠.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편으로 보냈을 때도 그냥 우리 집에 와야 되는가 옆집에 와야 되는가? 우리 집에. 그러면 안 중요한 서류들은 등기로 오든가요? 일반 우편함에 꽂아져 있든가? 일반 우편함에. 중요한 건 등기로. 됐죠? 간단해요. 그래서 등기 우편이나 일반 우편 둘 중에 다 가능해. 다 가능해. 그런데 중요한 세금 고지서죠. 금액이 좀 크거나 고지서 같은 거 금액이 좀 센 것들은 뭘로 와야 되고? 등기. 중요한 건 등기로. 안 중요한 건 그냥 일반 우편으로. 둘 중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집에 전달만 하면 돼.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이제 공시송달 가보죠. 공시. 자, 여기서 공시라는 단어를 먼저 익히셔야 돼요. 공시. 공시가 뭔 말이겠는가? 공개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 보이게 하는 거.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보게 하려면은 공적인 게시판에다 붙여버리면 되겠죠.
누구든지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개되는 장소에 우리 정부 게시판 있잖아요. 시군 게시판 거기에다가 붙여버리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시송달을 할 때는 어떤 경우가 가능한가 보세요.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으니까 송달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자, 집에 혹시 여기 자녀들 중에 외국에 계신 분? 혹시 계신 분 있네. 자, 외국에 계신 분 있는데 혹시 외국에 계시면 외국에 있으면 우편물 보낼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잖아요. 있는데 왜 없다는가요? 좀 봐요. 주소나 영업소 외국에 있는데 왜 송달 불가능하다고요? 송달 가능해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데 외국에 있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문구를 잘 봐야 돼요. 외국에 있는데 송달하기가 뭐하며? 자, 송달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외국에 있는 걸 알겠는데 주소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외국에 있으면 주소 알잖아요. 주소 알면 보내면 돼요. 세무 공무원들도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보낼 때 주소 알면 그 주소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송달이 곤란하니까 외국에 있는 걸 알겠는데 주소도 모르고 보내기가 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게시판에다 붙여서 공시송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외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너무 많아요. 외국에 있어도 주소를 알면 그냥 보내면 돼. 그러면 내가 직접 갖다 줘야 되는 거 우편으로 보내면 되겠는가? 직접 갖다 줄 수도 있어. 출장 가면 돼. 알면. 그런데 누가 가라 가겠는가요?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런데 송달이 곤란했을 때는 우편도 안 되죠. 우편도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게시판, 공시송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어.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어. 그런데 분명하지 않네.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주소나 영업소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인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인가? 불확실하다. 불확실했을 때는 갖다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교부송달 안 되겠죠. 그럼 우체국으로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죠. 이것도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불확실하니까 무슨 송달? 공시송달. 똑같네요. 장소는 알기는 알겠는데 이 장소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우편으로 보내려고 그래. 그런데 우편으로 보냈는데 등기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제가 집에 없어.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우편물을 문틈에다 꽂아놓고 가든가요? 앞에다 뭐 스티커 붙여놓고 가든가? 뭔 스티커 붙이든가? 반송이 됐으니까 이거 우체국에서 언제까지 보관할 테니까 찾아가세요. 만약에 이때까지 찾아가서 않으면 다시 반송됩니다 하고 스티커 붙여놓고 가죠. 그러면 그 날짜까지도 안 찾아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반송이 돼가지고 납부 기한 내에 송달하기가 곤란하며 납부 기한이 무슨 말이었는가요? 기한 마지막 마감날 납부 마감날. 그럼 세금 내기 세금을 이때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 서류를 그 사람에게 송달하기가 곤란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내라는 이야기인가 그냥 게시판에 붙이라는 이야기인가? 게시판에 붙이셔야 되겠습니다. 공시송달로 가겠습니다. 또 이제 니은번은 뭐냐면 세무 공무원이 그 집을 여러 번 방문했어. 근데 여러 번인데 몇 번은 갔는가? 두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자, 2번 이상을 그 집에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계속 사람이 없네. 계속 사람이 없어. 그럼 또 계속 찾아가야 된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촉박하면 게시판을 붙여버려야 된가? 여기도 똑같아. 납부 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면 그때는 게시판에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전자송달. 전자송달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하는데 전자송달은 어떤 경우를 말하겠는가요? 이메일. 그렇죠. 이메일로 보내는 거. 이메일로. 고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보내주는 거 신청해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신청. 자, 신청만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요. 전자송달이라는 것은 신청을 해야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메일로 보내놨다. 그거 완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신청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전자송달은 신청했으나 그런데 송달이 불가능하네.
이메일이 아무래도 안 들어가네. 그러면 아무래도 안 들어가면 나중에 복구되면 보내면 된가? 빨리 갖다 줘야 된가? 빨리 갖다 줘야죠. 그럼 직접 갖다 주든지 우체국을 통해서 주든지 교부송달로 가든지 우편송달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3번 같은 걸 잘 보셔야 돼요. 3번은 정보통신망에 송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에 송달했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상으로 송달했을 때 정보통신망에 송달하는 경우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안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터넷상에다만 붙이지 말고 서류 게시판에도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학원에 전달사항이 있으면 학원 전달사항은 학원 홈페이지에다만 게시해 놓으면 되겠는가? 학원 게시판에도 붙여줘야 된가? 똑같이 하죠. 그럼 두 개를 다 병행을 해줘야 돼. 내가요 인터넷 한 번도 안 들어가서 나 못 봤는데요. 나 못 봤어요. 뭘 못 봤어요 그러면? 내 11월 30일 날 내일 토요일 날 김포학원 합격자 모임 있다고 공지했는데 아시는가요? 모르죠. 보니까 학원에다 게시판에 안 붙여놨더라고요.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업은 안 하는가 하는가요? 해요. 왜? 우리는 35회인가요? 36회인가요? 36회. 36회니까 35회 합격자 모임은 그분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강의하는 거니까. 그 우리 야간만 스마트는 몇 시부터 토요일 날은 몇 시고? 3시. 3시부터 한다는 이야기예요. 3시부터 계속해요. 하니까 뭐 학생 모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36회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진행할 때는 반드시 다른 방법과 같이 해줘야 된다. 인터넷에만 붙여버려라. 같이 해주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럼 송달 어떻게 하는지 이제 봤어요. 이제 송달의 효력. 송달의 효력이라는 것은 이 서류의 송달은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낼 때는 국민들 손에 뭐 하게 해야 되는가? 도달. 자, 그건 이제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도달주의로 이 말을 도달주의라는 걸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그럼 교부 송달은 내가 직접 갖다 주는 거죠. 우편 송달도 우체국에서 갖다 주는 거죠. 그럼 갖다 주니까 그 사람에게 뭐 하면 효력이 발생하겠는가요? 그렇죠. 도달하면. 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자송달은 주의하세요. 자, 요거 조심하세요. 전자송달은 도달하게 하려면 내가 그 이메일에 들어온 걸 클릭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가요? 내 이메일에 들어오면 되는가요? 정부 편에서 해석하라니까요. 이메일에 도착하면 그 사람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에 들어왔는데 내가 10년 있다 열어봤어. 그럼 거기서 내가 10년 있다 받았는가요? 아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고지서한테 내가 이메일로 보내주라. 그럼 내가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메일에 보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확인하든지 말든지. 이메일은 반드시 이메일 하면 뭐 되면? 그렇죠. 저장되면. 주의할 거 확인되면이 아니에요. 이메일에 저장된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세요. 저장이 되면 내가 확인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확인 여부 상관없어요. 저장만 되어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이제 공시송달. 게시판에 붙였네. 게시판에 딱 붙여. 그럼 게시판에 딱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볼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는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겠는가? 어느 정도. 그럼 그 시간을 얼마를 주냐면 14일의 시간을 줘요. 자, 14일. 공고한 날로부터요. 게시판에 붙인 날로부터. 게시판에 붙이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그걸 안 봐도 본 걸로 본다. 14일. 14일만 지나버리면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서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중간에 못 끊었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뭐를 질문했냐면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납세의 고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했을 때는 반드시 무슨 단어 찾으라겠는가? 모두 각각. 자, 모두에게 각각. 자, 됐죠? 그러면 이 질문 틀렸다 맞았다? 맞았죠? 그럼 모두에게 각각 고지서를 보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세금을 다 내버리면
자, 연대 납세음자가 많은데 내가 통으로 1,000만 원 다 냈어. 그럼 나머지 연대 납세음자에게 자기 해당 분야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이 내야 될 지분만큼은 내가 요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내가 다 냈으니까 다른 연대 납세음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해야지 법에서 이건 구상권 행사를 도와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대 납세음자 중에서 한 사람이 세금을 다 내버리면 그 사람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너 얼마씩 내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는 꼭 주겠는가? 버텨버리겠는가? 버텨버리죠. 끝까지 버텨버리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 형제간에 끊고 살아버리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대 납세음자는 처음에 낸 사람만 그냥 뭐 되는 거예요. 낸 사람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연대 납세음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라는 걸 알면 가족회의를 통해서 전체 돈을 너희들 얼마씩 내놔.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통으로 그 돈 받아서 납부를 하셔야지. 그냥 내가 통으로 내놓고 받을란다. 그럼 골치 아파져요. 구상권 행사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민법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세법에서 도와주는 건 없어요. 세법에서는 구상권 행사 도와주는 거 없어요. 내면 그걸로 끝. 자,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안 나온 내용이에요. 앞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을 2번에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자,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그 서류가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 기한이 되는 경우. 그러면 지금 기한을 예를 들어서 납부 기한을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11월 30일 날이 납부 기한이에요. 그러면 11월 30일 언제인가요? 내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그런데 서류가 도착한 날은 우리 집에 도착한 날은 11월 29일 날 도착했어. 자, 하루 전에 도착했네. 하루 전에 도착했으면 내일까지 세금 내겠는가 못 내겠는가? 왜 못 내요? 내셔야지. 왜 못 내? 정부가 이렇게 강짜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시라고. 그러면 내가 정부한테 뭐라 하겠는가? 네가 빨리 보내든지. 네가 너무 늦게 보냈잖아. 너희들이 늦게 보내놓고 내가 뭔 돈이 있다고 내냐고. 내가 돈도 없다고. 아니 왜 그런 돈도 준비 안 했어요? 내시라고. 그럼 깝깝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이 달라들면 싸워야 된가요? 물러서야 된가요? 물러서야죠. 그래서 약간만 물러서는 거예요. 고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마감 날까지 시간이 10일이 아니라 7일. 그럼 7일 전에만 도착하면은 우리는 말도 못하고 내야 돼. 지금 너무 급하게 마감 날보다 지금부터 도착한 날까지 해서 마감까지 시간이 채 며칠도 안 남았으며 7일도 안 남았으며 7일, 일주일도 안 남았으며 7일도 안 남았으면 돈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도착한 날로부터 플러스 며칠의 시간을 주냐면 게시판에 붙이고도 며칠 시간 줬으니까 14일. 그럼 여기도 14일 주는 거예요. 14일. 그러면 너무 고지서가 늦게 도착했을 때는 도착한 날로부터 14일인가요? 마감 날로부터 14일인가요? 도착한 날. 언제나 납세자 편 아니라니까요. 정부 편이라니까요. 세법은. 그래서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늦게 보내놓고 뻔뻔하죠. 고지서를 늦게 딱 보내. 왜 늦게 보냈어? 알았어요. 그럼 14일 여유 드릴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들은 늦게 보내놓고도. 우리는 고지서 늦게 나오면 안 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늦게 보냈으니까 우리가 늦었으니까 도착한 날 플러스 14일 안에만 돈 세금 내시면 돼요.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도착했는데 오늘부터 마감 날까지 여기까지 시간이 채 며칠도 남지 않았으며 7일도 남지 않았으면 도착한 날부터 플러스 며칠 시간 더 준다. 14일의 시간을 더 준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정답으로 한번 유도됐던 지문이에요. 납세 관리인이 있네. 관리인이 있으면 서류는 어디다 보내면 되고? 관리인에게 보내면 돼요. 자, 무조건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보내면 돼. 교부송달, 교부라는 말은 직접 찾아갔는데 그 장소,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할 자를 못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없네? 그럼 나중에 갖다 줘야 되는가요? 가족에게 줄 수 있는가요? 가족에게. 가족 중에 어떤 가족에게는 줄 수 있다?
그렇게 법률 용어 쓰지 마시고 멀쩡한 사람 이러세요. 그냥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송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멀쩡한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받기를 거절하면 그냥 두고 가버린다? 나중에 갖다 준다? 두고 가버린다. 다 해석했잖아요. 자, 그다음 이제 서류를 받아야 할 자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무슨 송달? 공시송달.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로 간다. 그럼 게시판에 딱 붙여놓고 며칠 뒤에 보든지 말든지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 송달 문제는 딱 이 정도 수준이 나와요. 이 정도 수준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다 풀 수 있어.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제 칠판만 보고 해보세요. 한 문제는 이제 연습했으니까. 자, 납세 고지, 연대 납세 의무, 고지서, 연대 납세 의무야. 무슨 글자 찾는다? 모두 또는 각각. 자, 각각 찾았죠? 됐죠? 해결 끝. 1번 해결. 그다음 두 번째로 송달할 장소에 없어. 그 사람이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사람이 없으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두면 안 된다? 사람을 만나야 둘 수 있죠.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없는 두고 갖다 분실하면 어떻게 하려고? 분명히 가족에게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족에게. 그런데 가족이 받기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받기를 거절하면 둘 수 있다 그랬지. 그냥 그 사람이 집에 없다고 해서 둘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두고 가든가요? 문 앞에 두고 가든가요? 그냥 다시 오든가요? 다시 가야죠.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절하면 두고 가는 거지. 그냥 무작정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3번 교정시. 수감됐네. 수감됐으면 그 사람에게 보낸다. 그 장에게 보낸다. 장에게요. 경찰 관서의 장, 또 교정시설의 장에게 보내겠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에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 공고했으니까 며칠이 지나면 14일. 이제 금방 14일이 이제 이해 다 돼버렸죠. 그다음에 5번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자송달에 대해서는 내 이메일에 저장이 된 걸 확인했을 때다 저장이다. 저장이 되면 내가 확인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도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공시송달도 안내문이 있는지요? 그런데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면 그 사람한테 안내문 오겠는가요? 왜 못 오는가요? 모르잖아요. 어디 산지도 모르는데 안내문이 어떻게 나와요? 안내문 보낼 바에 그냥 거기서 갖다 주면 되지. 자,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지금 공시송달도 안내문이 있는지요? 안내문 없어요. 안내문 없이 그냥 게시판에다 그냥 때려 붙이는 거예요. 게시판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게시판에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고 네가 보든지 말든지 며칠만 지나라. 14일만 지나라. 그러면 이건 너한테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송달도 안내문이 있는지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35에 합격하신 분인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랬네요. 합격 35에 합격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있어요? 그랬어요. 안내문이 있는지요? 그러면 공시송달 무슨 안내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디 산지도 모르는데 보낼 수도 없죠. 안내문 보낼 바에 차라리 그 집 찾아가서 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 같은 거 이건 공시송달로 해놨어요 하고 안내문을 우리 집도 보내준다고요? 모르니까 못 보내겠죠. 그런 건. 자 이제 기출 지문이 이제 지문을 풀 때 어떻게 푸는가 이제 봐보세요. 지문은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지문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죠. 자, 연대 고지서 그러면 무슨 글자 찾는다? 모두나 또는 각각. 됐네요. 봐요. 다른 지문 필요 없잖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하시면 시험 보기 진짜 편해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그 다음에 교정시설 그러면 누구? 장에게. 유치소 그럼 구치소 장에게, 경찰서 장에게 보내면 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 할 자를 만나지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 그럼 다른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가족 중에 어떤 가족에게? 멀쩡한 가족에게. 그래서 여기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송달할 수 있다.
봐요. 사리 분별이라는 말을 참 잘 쓰시네요. 법률 용어를. 저는 이런 거 이거 잘 그냥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무슨 저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하면 그때는 나중에 만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 그냥 두고 간다. 그냥 두고 간다. 장소에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걸 유치 송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5번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했으면 무조건 며칠만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서류에 송달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은 조금만 조심하시면 돼요. 도달한 날부터 며칠이 되는 날에 10일이 아니라 7일. 그렇죠. 7일. 너무 촉박하니까 도달한 날로부터 며칠간 시간의 여유를 더 준다. 14일. 자, 여기서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7번 정보통신망. 그럼 이 말은 공시를 할 때 인터넷상에다가 공시했을 때는 인터넷에만 띄워놓고 말아버려라. 다른 것과 병행해라. 다른 것과 병행해라. 다른 송달 방법과 함께 활용해라. 그러면 게시판에도 붙여주고 인터넷에도 띄워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다음에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어디다 보내면 되고 관리인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딱 1시간 걸리죠. 테마 하나가. 여기까지 50분 딱 걸렸어요. 자, 봐요. 이제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연대 모두 각각 교정시설 장 그다음에 멀쩡한 자 암기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리 분별이 가능한 자 이거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멀쩡한 사람한테 주면 돼. 근데 멀쩡하지 않으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수감돼 있으면 어디다 누구한테 준다? 그 사람이다 장이다. 장에게. 근데 연대 납세의무자 고지서 나오면 모두 각각 봐요. 이런 식으로만 딱 압축해서 읽어버리면 돼요. 그럼 서류 송달은 나오면 나오는 쪽쪽 100%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서류가 너무 늦게 도착했을 때 오늘 도착한 날로부터 채 며칠도 시간이 안 남았으면 7일. 그것만 기억하면 돼. 7일도 안 남았으면 도착한 날로부터 플러스 며칠의 시간을 더 준다. 14일. 그러면 서류 송달은 완전히 해결. 완전 끝. 자, 그러면 우리는 테마 7번은 완전히 끝냈어.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테마 8번부터 또 진행을 해보죠.